자, 그러면 스피어랑 큐브에서 연습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100% 이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캐릭터를 바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캐릭터를 이쁘게 색깔을 칠해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면을 선택해서 심 추가해서 심이 가위질이죠. 천을 어느 부분을 잘라서 펼칠 거냐 그 얘기인데, 이 심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펠트로 쫙 펼치는 개념, 그리고 이미지의 텍스처, 정사각형안에 각 영역을 배치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하나에다가 이 캐릭터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게임 만들 때는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게임 만들 때는 캐릭터가 뭐 몇십 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게임은 일단 모바일에 설치하든 PC에 설치하든 용량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캐릭터 하나당 모든 텍스처는 이미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게임을 출시할 것도 아니고 용량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뭐 더 많이 나눠도 되는데 그냥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으로만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 제가 7강에 첨부 파일을 올려드릴 때 이 페이스 6, 페이스 언더바 6이라고 첨부된 파일이 요거예요. 헤드 바디라는 그 제목으로 첨부 파일 올려놨고요. 또 하나 같이 올려놓은 거는 합쳐놓지 않은 따로따로 다 분할되어 있는 모델링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인 거 만들다가 헷갈리면은 또는 중간에 파일이 날아갔던지 너무 꼬여서 어디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샘플 파일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작업을 하시다가 뭐 책이랑 마술봉이 필요해. 그러면 얘를 여세요. 어떻게 추가하냐면 파일에서 보면은 임포트가 있죠. 이 씬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임포트나 뭐지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그냥 씬에 드래그해요. 그럼 얘도 임포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는 뭐 책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마술봉만 가져다가 여러분의 캐릭터에 꽂을 수도 있겠죠. 이 다리랑 신발 부분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머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머리부터 쫙 우리 큐브랑 스피어에서 연습한 것처럼 여기서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덩어리는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오른쪽 옵션에서 요거 있죠? 엘레먼트 클릭하면 따로 이렇게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모자 꼭지까지 엘레먼트니까 이렇게 같이 짚고 위로 잠깐 올려놓으면 얘는 어차피 작업 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 머리카락 언압 작업, 언랩 작업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언랩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랩을 기본적으로 적용시키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칼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지금 리셋 피를 눌렀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알아서 약간 좀 펴 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하나 칼질해서 피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얘가 기본적으로 펴놨나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에러가 나기도 하고, 클릭해보면 그게 어떤 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칼질을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펼쳐놓은 게 가끔 그럴듯하게 제대로 맞을 때가 있어요. 모자 같은 경우는 이거 앞에 챙 부분, 그 다음에 잘 돼 있는데 모자는 굳이 따로 피지 않아도 얘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런 상황일 때는 이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요 상태라도 이쁘게 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를 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 요 아이콘 있죠? Expand Polygon 쭉 선택하면 이만큼이 선택이 됩니다. 이 하나 선택하고 Expand 눌러도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잘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줄이시면 됩니다. 줄여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모자는 참 운이 좋게도 요거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엘레먼트별로 선택한 다음에 바로 요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 퀵 필, 필 모드, 리셋 필 등등이 있는데 뭐 요것도 눌러보시고 요것도 눌러보시고 요것도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써도 될 것 같네?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죠. 모자 지금 전체 이 공간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거 하나에 우리는 이 머리 헤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쫙 펼쳐 놓을 거예요.
근데 얘는 모자 부분인데 영역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전 앞에 모자 로고도 만들고 할 건데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기에는 조금 넓죠. 그래서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도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정했냐면 렌더 UV 템플릿이 있었죠. 1024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10년, 한 15년 전쯤? 그때는 1024라는 사이즈가 굉장히 보통이나 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24로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훨씬 더 크게 해도 돼요. 그래서 위스랑 헤이트는 정사각형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크게 만드셔도 됩니다. 크면 클수록 모니터에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용량 얘기를 했었는데 작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작은데 많은 걸 표현하다 보면은 당연히 해상도가 깨지고 모자이크처럼 막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024, 미니멈 1024로 하시고 조금 더 크면 클수록 더 리얼리티하게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얘를 펼쳤더니 얘는 그냥 써도 될 것 같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로젝션을 만약에 누르면 뭐 평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면들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ZZ 누르면은 이게 다시 선택 해제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판단했을 때 우연히 이렇게 본 걸로 잘랐는데 뭐 그대로 써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식으로도 자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요걸 그냥 써도 되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얘를 만약에 그대로 쓸 거면 일단 저장을 해 놓으면 제가 추후에 쓸 수가 있겠죠. 자, 다른 거 보여드려도 저장 안 하면은 날라가요. 저장을 얘를 일단 마음에 드니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그냥 세이브 UV 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 테스트 UV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UV를 언제든지 새로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 때마다 세이브 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 봤고요. 이제는 제가 손으로 직접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요거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모자를 좀 따로 각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밑에 보면 이 안에 잠깐 요걸로 가도록 할게요. 이 오브젝트가 있죠. 얘를 들었을 때 여기 조그만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선택해야 이 심 작업하기가 편한데 이 상태에서는 뭐 라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다른 방법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랩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아까 제가 컨트롤 Z하고 그런 과정에서 언랩이 날아가서 다시 언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라인들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심으로 바꾸는 게 있었잖아요. 이 점을 지금 이 밑에 있는 작은 점 하나 걔를 선택하기가 애매하니까 얘를 잡고 Shift 누르고 뭐 컨트롤 누른 다음에 라인들을 잡고 밑에 있는 엣지 셀렉션 투 심 컨버터 엣지 셀렉션 투 심 영어 단어 그대로 엣지 내가 셀렉트한 엣지를 심으로 컨버터 바꿔주겠다는 얘기겠죠. 클릭하면 얘가 심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위에 쫙 펼치고 챙은 챙대로 쫙 펼쳐지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럴 때 포인트 투 포인트 쓰면 편하겠죠. 엣지 쭉쭉 선택해서 엣지를 컨버터해서 심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포인트 투 포인트는 클릭 우클릭해서 끝내면은 여기에 가위질이 추가가 된 거죠. 요걸로 작업을 해도 되고 엣지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 하나 선택하고 셀렉션으로 가서 요거 있죠. 루프 선택하고 얘도 요거로 가서 컨버트 엣지 셀렉션 투 심 해주면 가위질도 추가가 됐어요. 그쵸? 여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끝에 점에서 요 모자 챙 끝 우클릭 한 다음에 얘도 엣지 투 심으로 바꿨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펼쳐도 될 것 같고, 가로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엣지 선택한 다음에, 아이고, 그냥 포인트도 포인트로 이어서 작업합시다.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하면 편하죠. 여기까지 됐고, 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하면은 우클릭 끝났습니다. 그럼 챙이 위에 한 부분, 밑에 한 부분 크게 두 개로 나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자 꼭지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표현 안 해도 되니까 프로젝션 중에 하나로 그냥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자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처음에 언랩 UVW 해주자마자 쫙 펼쳐서 에디트 봤더니 얘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걔네들은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무조건 100% 사람이 손질해서 심을 추가해서 펼치는 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양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냥 언랩 UVW 했을 때 컴퓨터가 펴주는 게 알아서 잘 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심플한 모델링의 경우에.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심플한 모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칼질을 일단 좀 내줘 봤는데 챙 윗부분부터 선택하고 expand selection 누르면은 칼질했기 때문에 위에만 이렇게 이쁘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션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면을 이렇게도 선택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게 있어요. 모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프로젝션 누르면은 그 월드 뷰에서 그냥 완전 평면 있죠. 모자는 약간 기울어 있는데 요렇게 잡혀요. 얘는 잡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베스트 얼라인 한번 누르면 얘가 알아서 좀 더 변형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또는 fit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센터나 fit 했을 때 내가 선택한 면들에 따라서 되고, 얘는 평면인데 X.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겠죠. Y도 한번 해보고, Y도 애매해요. Z가 맞겠죠? 이렇게 그릴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모자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그 각도가 조금 그 각도가 조금 틀려요. 그럴 때 모자와 맞춰주고 사이즈 확 펼쳐주면은 훨씬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UV 에디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UV 에디터 하면은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무지무지 많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나머지 애들은 아직 하나도 안 펴준 애들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나머지 면들 복잡한 게 아니라 아직 정리가 안 된 안경도 있을 거고 머리카락도 있을 거고 얼굴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선택해 놓은 모자 앞창 얘부터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WER 3개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아이콘 있죠. 프리폼 모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화살표들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빼놓으면 됩니다. 사각형 안에 정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나머지 애들을 하나하나 해놓고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가 텅텅 비었을 때 이제 하나씩 다시 사이즈 맞춰서 다시 차곡차곡 이 안에 재정리하는 개념입니다.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띄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노가다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는 만큼 속도가 배로 계속 빨라지는 게 바로 이 언랩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일단 모자를 아까 하던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펼쳤고 얘는 저는 지금 듀얼 쓰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할 때도 역시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폴리곤 뭐 내가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아이고, 다시 선택해서 플랜 해서 아까 이렇게 작업해 준 거 그대로 남아있죠. 얘를 일로 가서 제가 컨트롤 Z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됩니다. 요거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다른 면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해줘도 좋겠죠.
오케이. 얘로 작업하겠습니다. 얘가 모자챙 표현하기에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걸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는 폴리곤 옵션을 다시 띄세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 챙의 밑부분은 마지막에 하고 이 부분부터 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선택해서 익스펜드 셀렉션하고 칼질을 이렇게 해놨죠. 그럼 여기서 칼질을 하고 쫙 피는 개념이 되겠죠. 펠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타트 펠트를 해줄게요. 여기 쫙 펼쳐지죠. 이 뒷부분은 모자 뒤에 구멍 난 부분인 거 아시겠죠? 스타트 릴렉스를 안 해도 충분하다? 그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나는 스타트 릴렉스를 한번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피겠다 하면은 좀 더 이쁘게 쫙 펼쳐집니다. 요 느낌이에요. 오케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무리 할래. 그러면은 코밋 누르시면 되죠. 아까 모자 챙 정리해 놓은 거 위에 있죠. 사이즈는 당연히 나중에 줄여야겠는데 일단 위에 잘 냅뒀고, 제가 이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 커밋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고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요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화살표 머리 잡는 게 아니라 화살표 머리 잡으면 회전으로 바뀌어요. 머리 말고 화살표에 약간 몸뚱아리 있죠. 막대기 부분을 잡고 움직여야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바깥쪽을 빼면 이제 얘를 선택하기가 쉽죠. 이렇게 선택하기가 쉬워요. 여기서는 만약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럼 걔만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뭐 릴렉스 하면 쫙 펼쳐지니까 쫙 펼친 다음에 잡고, 뭐 나중에 이 안에 정리는 하겠지만 일단 줄여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줄여서 일단은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또 폴리곤 선택 해제하고, 자, 모자에서 남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익스펜드 펠트, 익스펜드 펠트 해도 되고 뭐 플랜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프로젝션을 써도 되고 펠트로 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션으로 하려면 평면이든 뭐 실린더 형태이든 뭐 스피어 형태이든 큐브 형태이든 기본적인 여기서 제공하는 모양으로 매핑을 씌워버리는 개념이에요. 뭐 지구본 같은 거 매핑할 때는 여기서 스페어리컬 맵도 씁니다. 지구본 같은 거, 그러니까 지구본을 쫙 펼쳐놓은 이미지 세계지도 같은 개념 구글에서 서칭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스피어 모델링을 꺼내서 동그란 형태의 이미지로 감싸고 싶다. 그럴 때 스피어리컬 프로젝션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업은 다양한 매핑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죠. 캐릭터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이런 평면은 프로젝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만 뭐 웬만하면은 펠트를 이용하는 게 쫙 알아서 펼쳐주는 개념이죠. 스타트 펠트 누르고 스타트 릴렉스 누르면은 모양이 잘 나오죠. 마음에 들면 코밋.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화살표 막대기쯤 잡고 얘도 적당히 줄여서 일단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여기가 이제 점점 라인들이 없어지겠죠. 정리해서 갖다 놓고 정리해서 갖다 놓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모자는 위면 이면 다 됐고 모자 꼭지만 남았어요. 꼭지 같은 경우는 굳이 디테일하게 표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익스펜드 일단 해준 다음에 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바라본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토샵이나 그림판에서 이렇게 그림을 칠하게 되겠죠.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쓸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면 그릴 때 헷갈리겠죠.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펠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랜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체 선택은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플래너 맵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탑뷰에서 본 거를 탑뷰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것처럼 되는데, 요것보다는 저는 좀 사이드에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이드에서 보는 건 좋은데 각도가 얘가 휘어져 있는 게 적용이 안 됐죠. 각도가 아까 회전돼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 각도와 맞춰주면
정확히 사이드에서 바라본 개념으로 이 각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토샵에서 요 느낌으로 칠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타원형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이 크기가 조금 위아래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얘를 좀 줄이면은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안 먹겠는데 어쨌든 지금 얘가 좀 정사각형 모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줄이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사이즈가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어쨌든 포토샵에서 옆모습만 이쁘게 칠하면 앞뒤가 양쪽 다 이쁘게 칠해집니다. 모자 꼭지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갑자기 자, 어쨌든 위치만 바꿔 놓을게요. 지금 사이즈가 갑자기 왜 안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자 챙의 윗부분, 모자 챙의 아랫부분, 네, 모자 옆에 쭉 몸통 부분, 그 다음에 얘는 모자 꼭지 사이드에서 먹어.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폴리곤 선택했다가 폴리곤을 다시 선택을 띄면은 이런 식으로 해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특정 면을 잡고 싶으면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익스펜드 누르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요. 아까 잠깐 막혔었죠? 지금 하니까 또 이렇게 먹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얘를 위아래 조금 눌러주면 얘를 사이드에서 바라본 모양과 정확히 똑같죠. 여기서 칠한 게 여기서 똑같이 칠해지는 거예요. 요 개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딴 거에 비해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놔도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나는 이 모자 꼭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디테일하게 그릴 거야. 그럼 얘를 좀 키워놓는 게 낫고요. 자, 모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만큼의 모자와 관련된 UV들이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이 안에다 나중에다 집어넣을 거지만 지금은 정리만 하면 되니까 저쪽에 좀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얼굴을 먼저 해도 되고 머리카락을 먼저 해도 됩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다리 있는 사이드에서 보고 안경 테는 정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이죠. 얼굴을 일단 엘르망트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하나 선택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자체가 펴놓은 거를 보기는 보도록 할게요. 익스펜드 셀렉션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칼질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아예 다 구분은 안 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펠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펴놨나 이런 식으로 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다시 폴리곤 갔을 때 뒤통수 부분은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뒤통수는 표현할 필요가 없죠. 정면에서 보는 것만 중요해요. 뒤통수는 어차피 머리로 뒤집어서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얘를 만약에 스타트 펠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쫙 펼쳐졌죠. 릴렉스 한번 더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귀 부분이나 목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바로 안 쓰고 귀 부분만 따로 좀 칼질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쯤에서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이때는 엣지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귀와 얼굴이 맞닿아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라인을 쭉 선택을 할 건데 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셀렉션에서 요거 있죠? 루프 XY 엣지 클릭하면 이렇게 라인이 제가 이거 그 컷 툴 통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안 이어졌네요. 그때는 뭐 또 추가해 주면 되죠. 한번 해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또 루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할 때 머리가 그대로 냅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조금 거슬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머리카락을 잠깐 하이드 시켜도 되고 위치를 잠깐 옮겨놔도 돼요.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라인들로만 작업을 하겠다. 굳이 오브젝트를 옮기지 않고 할 때는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면 한 바퀴 삥 돌려져서 라인이 잘 선택이 됐죠.
요렇게만 잘라도 얼굴과 구분지어서 얘를 귀를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면 여기도 한번 잘라 줄게요. 얘도 아이고 요거 심으로 안 바꿨죠. 이렇게 하고 반드시 얘를 눌러줘야 심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부분 좀 선택을 할 거니까 얘를 이용해 볼게요. 에디트 심 아이콘 있죠. 얘도 심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엣지로 가서 선택한 다음에 아이고 제가 요거 작업한 다음에 해제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이 초보자들이 자꾸 헷갈려요. 맥스에서 무조건 하나 작업하면 다시 선택해서 해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루프 한 다음에 얘를 컨버트 엣지 셀렉션 투 심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잘릴지 약간 예상은 가시죠? 자, 귀 한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폴리곤으로 가서 요 면 선택 익스펜드 셀렉션 하면 이만큼이 잘려졌습니다. 가장 귀에서 이미지로 중요하게 표현될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자, 했으면 뭐 아주 간단하죠. 오픈 UV 에디터 다시 켜놓고 지금 이 벌거스름한 부분이 제가 선택한 귀 이 부분이죠. 이 상태에서 프로젝션으로 써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펠트 해볼게요. 간단한 면이니까 그냥 펠트 맵 하면 귀 모양이 딱 됐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 더 피고 싶다. 스타트 릴렉스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말 쫙 잘 펼쳐졌죠. 오케이 마음에 들면은 커미트 눌러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정리한 애들은 여기 남아있죠. 그리고 하다 보면 방향이 헷갈리는데 아예 기준을 정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데 저는 제가 보는 방향에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얘를 오른쪽쯤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빨갛게 보이고 여기 투명하게 보이고 이 경계 있죠. 이런 거 메모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귀도 여기 정리가 끝났고 귀 이 부분 있었죠. 이 부분도 따로 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얼굴에서 같이 필 거고 펠트 해주고 스타트 펠트 릴렉스 한번 눌러주고 다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잘 펴졌는데 굳이 릴렉스 안 해줘도 되는데 릴렉스를 해주면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해요. 그냥 다시 스타트 펠트 눌러주면 됩니다. 커밋 누르면은 귀의 테두리 부분이죠. 얘도 잘 가지고 와서 귀의 근처에 두면은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귀 근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요 작업하는데 좌우를 바꾸고 싶어요. 그냥 한쪽 점을 잡고 아니면 요거 있죠. 미러 버티컬 셀렉티드 서브 오브젝트 하면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좌우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쉽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할 때 안 헷갈리겠죠. 색칠할 때도 안 헷갈리고 얘 두 개 사이즈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선택해서 사이즈 줄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귀는 양쪽이 똑같죠. 귀는 양쪽이 똑같은데 그거 관련된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귀 정리했고 이쪽 귀도 똑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 캐릭터 입장에서 오른쪽 귀 있죠. 이 나머지 귀도 UV를 펼친 다음에 걔의 UV를 얘랑 똑같이 겹쳐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색깔을 하나만 칠해도 양쪽 귀를 동시에 색깔을 칠하는 게 돼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쉬운 걸로 합시다. 엣지 하나 선택하고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 컨버트 엣지 셀렉션 투 심 한번 잘라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루프 선택 하다 보면은 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에 귀 뒷부분 어디 잘랐는지를 보고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업한 심들이 연두색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 뾰족한데 밑에 부분. 요거죠, 요거. 얘가 아니고 요거 됐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펼쳐서 어차피 똑같은 이미지니까 여기다 겹치는 걸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폴리곤 선택해서 귀면, 익스펜드 선택, 그 다음에 펠트 작업하고, 아까 스타트 펠트 해줬죠? 릴렉스 한번 해주고, 오케이, 괜찮으면은 커밋 해준 다음에, 중요한 게 귀 이쪽 면은 어차피 비슷하게 똑같이 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테두리 말고 요 점 들러가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미러까지 해주면은 덜러이 없이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나중에 이면만 칠해도 저쪽 귀까지 똑같이 먹게 되겠죠. 똑같이 맞춰줄 때는 최대한 완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칼같이 칠할 게 아니라 약간 소프트하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맞춰줘도 이 부분에 같은 색이 칠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의 테두리 부분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면 선택, 익스펜드 셀렉션, 펠트, 스타트 펠트. 얘는 아까 릴렉스 하니까 이상했죠? 코밋 누른 다음에 그대로 화살표의 화살표의 머리의 밑에 기둥쯤 잡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모양이 틀리긴 한데 완전 똑같이 안 나왔죠. 이 부분은 다행히 똑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틀리게 나왔어요. 얘는 그냥 겹치진 않고, 근데 중요치 않은 부분이죠. 얘는 그냥 살색이 약간 어둡게만 칠할 텐데 그냥 요 정도로 놓읍시다. 아니면은 뭐 따로 칠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자꾸 겹치는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처 하나가 정사각형이잖아요. 그 안에 이 표면들의 지도를 쭉 펼쳐놔야 돼요. 근데 귀는 어차피 양쪽이 똑같은 색으로 칠해질 건데 굳이 공간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들을 겹쳐 놓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만 칠해도 똑같이 칠해지는 개념이죠. 자, 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얼굴을 펼치기 전에 목을 따로 분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목은 쉽게 엣지 선택하고 테두리 이 부분 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루프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요 정도까지 전체 삥 두르고 여기 정도 칼집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한 라인을 심으로 바꿔주고, 면 선택, 익스펜드. 끝까지 자른 게 아니라 보이는 라인 두 개만 칼집을 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여기에서 펠트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얼굴 밑에 있는 목만 전체 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내가 칼집 낸 대로 잘린 거죠. 스타트 펠트 한번 해주고 릴렉스 한번 해주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 끝에 뾰족한 면이고 이렇게 쫙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칠하기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요게 편할 수도 있고 요게 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부분도 잘 펼쳐졌어요. 그러면은 모자, 귀, 그 다음에 얘는 목 부분이죠. 목 부분은 좀 밑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몇 개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법 여기서 라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하기 전에 얼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얼굴도 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귀를 잘라냈죠. 귀하고 목을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선택하고 익스펜드 하고 펠트 했을 때 이제는 아까랑 귀는 이 끝부분 조금 남은 거죠. 목도 없어졌고 그리고 뒤통수는 중요치 않으니까 이렇게 펼쳐도 표현하는데 많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타트 펠트 한번 해주는 게 좋고, 릴렉스. 근데 지금 릴렉스 해주면은 눈, 코, 입 말고 눈, 코, 입 이외의 부분 표현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스타트 펠트 해주면 얼굴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눈, 코, 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굴도 이거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에 심을 쭉 추가를 해요. 얼굴도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표현이 되잖아요.
뭐 한쪽 얼굴에 특정 점 같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 얼굴도 영역을 아끼기 위해서 한쪽과 한쪽을 마치 이렇게 종이 접은 것처럼 이쪽을 여기다 겹쳐서 이 텍스처 영역을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귀를 표현한 것처럼. 근데 저는 얼굴 가운데는 칼집을 안 내줬죠. 이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코밑을 눌러주고 얼굴은 어디다 옮겨 놓을까요? 이 정도에다가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인이 아까보다 굉장히 조금 남았죠? 남은 게 귀걸이, 안경,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에요. 자, 개수가 지금 여기 모자, 얼굴, 귀, 목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기거나 컴퓨터가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이브, 얘를 덮어 씌워가면서 작업하면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귀찮지만 여러분들의 작품을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치 않은 거는 거의 다 그냥 프로젝션에서 플랜으로 쭉쭉쭉 피기도 해요.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디테일하게 지금처럼 작업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게임 만들다 보면은 단순한 오브젝트나 뭐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플랜으로 쫙쫙 펴서 금방금방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모델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작업을 귀찮지만 해주는 게 좋죠. 자,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그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치를 만들어서 깻잎 한 장 한 장 붙이듯이 머리카락 작업하신 분들은 그 패치 하나하나를 뭐 굳이 뭐 심까지 필 필요는 없고 패치 하나하나를 프로젝션에서 이 플래너 맵으로 잡아주시면은 작업하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머리 테두리를 그냥 잡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컴퓨터는 어떻게 잡았나, 3D Max는 혹시나 잘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익스팬드 해서 한번 내가 작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펴진 거를 보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의외로 내가 필 거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게 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스타트 필터 한번 눌러보고 쫙 잘 펴졌어요. 끝에는 머리의 두께 부분이고 저는 얘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저처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오브젝트들로 나뉘어져서 만드신 분들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신중하게 피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죠. 펠트로 쫙 피든지 칼집을 추가해서 선택해서 펠트로 피든지 프로젝션 중에 선택을 하든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림만 이제 잘 그리면 돼요.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할 때는 이 포토샵에서 저장하고 맥스에서 확인하고 포토샵에서 저장하고 맥스로 확인하고 이러면서 칠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작업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코밑 누른 다음에 머리카락은 얼굴 위쪽에 일단 얼굴 위쪽쯤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남은 게 안경테하고 귀걸이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그 귀걸이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랜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귀걸이도 면을 하나 선택하고 익스팬드 셀렉션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하나 선택하고 익스팬드 셀렉션 했더니 전체가 쫙 잘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요 모양으로 하면은 옳지 않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서 뭐 색깔을 칠해도 되는데 평면에서 보는 걸 원해요. 플래너 맵, 프로젝션에서 플래너 맵에서 핏을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오브젝트 크기에 맞게 다 평면이 되는데 각도는 조금 바꿔줘야겠죠. 평면으로 볼 건데 이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그리고 스케일 키워서 요렇게 봐라 하면은 이렇게만 이쁘게 칠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가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조금 더 각도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로 가서
똑같이 맞춰지긴 했는데 각도 조금만 이 얘 평면과 최대한 맞도록. 오케이, 그냥 이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 눌러서 가끔 이렇게 돼서 화살표 잡기가 애매해요. 그때는 스크롤바 움직여서 얘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면 화살표 잡기가 훨씬 편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옮겨 놓겠습니다. 귀고리 같은 경우도 조그맣고 디테일하게 표현할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과 겹쳐서 해도 되고, 왼쪽 오른쪽 귀고리 색을 따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두 개 분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귀걸이 하면 이제 드디어 안경만 남았습니다. 폴리곤 선택하고 익스팬드 펠트. 얘는 지금 제가 지금 플랜 안 하고 펠트 했어요. 얘는 뭐 펠트로 해봅시다. 릴렉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스타트 펠트 요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펠트로 했고 한쪽은 플래너로 했죠. 요거는 왼쪽 귀고리, 얘는 캐릭터 입장에서 오른쪽 귀고리, 얘는 왼쪽 귀고리. 이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이즈 다 수정해서 이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모든 라인은 안경과 관련된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안경 태부터 선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얘 선택하고 익스팬드. 안경 태가 쫙 선택이 됐고 똑같으니까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면 하나 누르고 익스팬드 하면은 이렇게, 자, 중복 선택은 무조건 컨트롤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면 하나 선택, 익스팬드 했죠. 이 상태에서 Alt 키와 마우스 스크롤바를 꾹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중복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면 하나 선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익스팬드. 그러면 안경테 양쪽 두 개가 이렇게 잘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플랜으로 하면 되겠죠. 그야말로 플랜으로 할 건데 잡자마자 모양이 제대로 쭉 나왔어요. 요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X냐 Y냐 Z냐 중에 그냥 얘를 아무 효과도 주지 않고 그냥 단색으로 할 거예요. 그럼 X든 Y든 Z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 색깔로 칠해버리면 돼요. 근데 사이드에서 바라보면 요 모양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잡고 안경은 밑에쯤에 해서 사이즈를 폴리곤 해제하고 얘를 이렇게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효과 줘도 잘 표시도 안 날 거고 얇으니까 그냥 단색으로만 이렇게 칠할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그 남은 이 부분은 뭘까요? 선의 개수가 많아 보이지만 어쨌든 안경테 앞부분입니다. 근데 선의 개수가 많은 이유는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겁니다. 얘도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프로젝션 플랜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면 하나 선택하고 익스팬드. 그리고 이 부분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면 하나 선택, 익스팬드. 가운데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면 하나 선택, 익스팬드. 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뭐 펠트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션도 되는데 펠트로 한번 해보면은 요건 아니죠. 이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으로 가야 됩니다. 프로젝션에서 맨 앞에 있는 플래너 맵을 클릭을 했습니다. X, Y, Z 중에 플래너 맵의 옵션 X, Y, Z. 정면에서 바라본 게 Y네요. X, Y, Z 중에 그때그때 틀려요. 플래너 맵 한쪽에서 그냥 쫙 바라본 걸로 색칠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플래너 맵에서 X, Y, Z 중에 하나씩 클릭해보면 원하는 방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일단 딴 데로 옮겨 놓고 옮긴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안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전부 다 작업을 했는데 이 남은 얘네는 뭐지? 이런
조각조각 애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표현 그냥 버려도 되는 애들일 때도 있고, 클릭해보면 어느 면인지 이렇게 보여줘요. 클릭을 해서 봤더니 화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걸로 봐서 두피 안쪽에 특정 면인 것 같아요. 얘도 클릭했더니 딱히 중요치 않은데 존재는 하지만 겉에서 드러나지 않는 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쫙 선택을 해보면 머릿속,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펼쳐보죠. 선택하고 expand. 맞네요. 뒤에 조금 추가적으로 뒤통수에 더해준 머리 부분인데, 뒤통수 조금 튀어나온 이 부분. 버리기는 그렇죠. 얘는 그냥 펠트로 하겠습니다. 펠트로 해서 뒤통수, 머리 안쪽에 숨어있는 뒤통수. 얘는 위치가 애매해서 머리카락 색으로 해도 될 것 같고 피부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트 펠트 해주고 릴렉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밋 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할수록 가운데가 허공으로 빈다 그랬죠. 모든 면을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저는 지금 최대한 천천히 디테일한 거 설명하면서, 초보자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오른쪽에서 항상 뭔가 작업을 하면은, 작업 모디파이어도 마찬가지였죠. 작업한 다음에는 다시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주고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거는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뭘 작업한다. 예를 들면 심, 에디트 심 작업했으면 작업 끝난 후에 해제를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손에 익을 거예요. 정리를 다 끝냈더니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얼굴 UV 다 피면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중요치 않은 것보다 중요한 거 위주로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은 제일 중요하죠. 얼굴은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면적을 다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전 얼굴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눈도 막 리얼하게, 눈도 막 정말 이쁘게 표현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얼굴은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얼굴 다음에 중요한 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이게 머리카락이죠. 얘를 가지고 와서 얘도 조금 섬세하게 표현하려면, 얘는 지금 사이즈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얘가 정해지는 사이즈는 렌더 UV 템플릿 할 때 여기서 큰 사이즈 넣어주면 큰 이미지로 얘가 뽑아집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모자죠. 모자는 얘네죠. 얘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정도에다 해주면 되겠죠. 좀 더 섬세하게 하려면 최대한 여백을 아껴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백이 최대한 남지 않게. 하고 얘가 뒤통수는 일단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안경이 뭐 단색으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이 정도에 놓고, 귀고리도 정말 중요치 않지만 약간 그림을 그려주긴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에다 놓고, 중요한 건 반드시 사각형 안에 모든 요소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요거 보면서 이걸 언제 다 해? 여기에서 약간 지치는 학생이 아주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3D 캐릭터가 처음에 배울 때 지치는 부분이 처음에 얼굴 만들 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얼굴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 지칠 때가 뼈대 심을 때예요. 뼈대 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3D Max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패드라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치는 순간이 바로 요 UV 맵 피는 거예요. 요거 끝나면은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캐릭터가 뛰어다니고
뭐 재밌는 것들 투성이에요. 모션 소스 가지고 뭐 애가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만드는 과정까지가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인 2D 소스와 3D 소스의 다른 점은 2D는 내가 지금 한 장을 무지무지 이쁘게 그렸어요. 근데 또 다른 이미지를 그리려면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3D 같은 경우는 소스 하나만 완벽하게 캐릭터를 세팅해 놓으면 얘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프도 할 수 있고, 뭐 뛰어갈 수도 있고, 뭐 기지개를 필 수도 있고,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하품할 수도 있고, 하나 세팅만 완성해 놓으면 얘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영역을 이만큼 쓸 필요는 없고, 귀니까 요 정도 쓰면 되겠죠.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뒤통수와 목이죠. 목도 뭐 중요치 않으니까 작게 해서 목은 이 정도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뒤통수, 뒤통수는 끝부분만 칠하면 되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굳이 공들여서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부분 없죠. 전체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헤드에 포함된 안경, 얼굴, 여기다가 이제 이쁜 눈을 그려주면 되겠죠. 눈썹도 그리고. 자, 그 다음 얘는 목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 여기는 귀랑 이어지는 부분, 얘는 머리카락이었죠. 그 다음에 안경. 자, 머리카락도 모자에 칠하면서 3D 맥스에다 확인을 하면서 칠할 건데, 모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 굳이 공들여서 안 칠해도 되겠죠. 네, 모자는 챙, 위아래 부분, 모자 꼭지, 네, 모자 테두리 부분.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에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만큼 좀 더 키우다 보니까 영역이 애매해졌어요. 그럴 때는 네 번째 아이콘 프리폼 모드에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회전시키고 일로 조금 가지고 오면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길 더 내가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귀걸이, 뭐, 이렇게, 이게 목, 그 다음에 부분,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한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렌더 UV 템플릿 산 다음에 디폴트 그대로 냅두고 1024로 해도 되고 좀 더 크게 키워도 돼요. 2000 몇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렌더 UV 템플릿 클릭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이 매테리얼 적용시킨 다음에 비트맵 연결시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제가 이 캐릭터 하는 걸 보여드렸다면 다 특강을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나? 여러분들은 큐브랑 스피어에서 이 작업을 연습을 진행을 한 상태이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진행하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도도 높고 작업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피어랑 큐브에서 연습해보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네, 펠트도 중요한데 프로젝션에서는 플랜, 뭐 그거 프로젝션 상에 있는 4가지 종류 피는 거 있었죠. 그것도 뭐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랩 UV를 적용시키자마자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칼질을 해놓은 게 의외로 되게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근데 웬만하면 본인들이 칼질하는 게 본인이 그릴 거니까 그게 편하죠. 여기다 보시면은 귀걸이나 안경에는 제가 칼질을 따로 안 했잖아요. 심 작업이 가이드 작업이죠. 보시면은 칼질 작업을 안 한 애들한테는 연두색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칼질을 한 대만 연두색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